대한민국의 유아들에게 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 필자의 생각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아닐까 싶다. 건물의 실내는 물론 거리와 공원, 심지어 등산로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당연시 되다 보니 마스크가 마치 의상의 일부같이 되어버렸다. 성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유아들이 마스크 밖으로 겨우 눈만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실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이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부터 먼저 챙기고 유치원의 유아반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서 친구들에게 코까지 마스크 올렸어야 돼. 내 옆에 의자 한 칸은 비워둬야 하니까 너는 다른 자리에 앉아. 손소독 먼저 하고 와. 라고 충고한다고 한다. 이러니 유아기의 교육 효과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마스크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학부모 참여 없이 영아반과 유아반 따로 소규모로 열고 있다. 실내에서는 친구들끼리 같이 놀거나 간식과 식사 시간에 교사나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행동을 되도록 삼가고 있으며 어떤 유치원에서는 식사 후 양치질도 시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양치 중 비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유아들이 종일 가림막을 친 책상에서 혼자 자유놀이를 하는 곳도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유아의 마스크 착용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우한폐렴만이 아니라 독감, 감기, 수족구 등 감염성이 높은 질병의 발병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호흡의 어려움이다. 산소 투과가 잘 되는 첫 마스크를 준비하는 부모도 있지만 활동량이 성인보다 훨씬 많은 유아들에게는 첫 마스크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아니다. 지금 유아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조차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교사는 술래잡기 놀이에서 술래가 된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하여 그 아이만 마스크를 벗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성장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장기간 마스크 착용이 호흡과 순환기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교사와 유아, 그리고 유아들이 서로 말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더욱이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으므로 생각과 감정의 전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적극적인 유아는 큰 소리를 내서라도 소통하려고 하겠지만 수줍음이 많거나 소극적인 유아들,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유아들은 교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욱 말수가 줄어들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사와 유아 간의 정서적 교감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다른 교사와는 달리 유아 교사에게는 교사만이 아니라 대리 부모로서의 역할도 주어진다. 유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껴안아 주거나 뽀뽀해 주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는 유아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소통 방식이다. 그러니 거리두기로 인해 스킨십이 주는 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학습에 관한 우려다.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원격 학습을 받다 보니 너무 일찍부터 전자기기와
동영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든다면 우선 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들이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지면서 소통과 스킨십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교사나 유아 모두 말로 하는 인사 대신 팔꿈치나 발로 인사하거나 교사는 밀착형 스킨십 대신 말로 유아들을 더 자주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손가락 하트를 그려서 격려할 수 있다. 안아주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안아주는 신용을 하고 손키스를 날려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회복을 들 수 있다. 현재 가정이라는 곳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 상황을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책무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정확한 발음과 의사소통 방법 가르치기, 먹기, 배변하기, 옷 입기와 같은 자조기술 익히기, 생활습관 기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쓰다듬고 안아주기 등 그동안 교사에게 맡겨놓은 부모의 역할을 되찾아오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그림책 읽어주기와 자녀와의 놀이법, 5가지 사랑의 언어와 같은 구체적인 실제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도 고려할 만하다.